우리가 흔히 이제 알리바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알리바이, 내 알리바이 좀 대줘. 뭐. 저희들 흔히 왜 와이프가 알아서는 좀 곤란한 그런 저녁 시간을 보낸 직후에 친구한테 부탁하죠. 야야야, 와이프가 전화 온 말이야. 너하고 나하고 상갓집 갔다고 좀 얘기해줘. 젊었을 때 그런 일 해보신 분들 아마 지금 네, 그게 이제 알리바이입니다.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 이겁니다. 가령 어떤 강력범죄, 살인사건 같은 걸 예로 들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딱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나는 거기가 없었다. 이게 알리바이입니다. 알리바이. 그 시간에 나는 거기 없었다. 이게 이제 알리바이인데 이재명 본인도 그렇고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들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자꾸만 위증 혹은 위증 교사 이런 혐의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자기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재판 과정에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상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KBS가 나한테 성남시하고 KBS가 나한테 온팡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좀 얘기 좀 해줘라는 게 녹취에 남아있는 이게 위증 교사입니다. 지금 별도 재판 받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재명 본인의 위증 교사 혐의 아주 중죄입니다. 사법 방해이기 때문에. 이재명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재명이 오른팔 왼팔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른팔 정진상, 왼팔은 김용. 여의도 뭐 연구원의 부원장인가 민주연구원 부원장 했던 사람 말이죠. 그 민주당 싱크탱크 여의도가 아니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했던 사람. 이 사람은 김용은 말이죠. 그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전략 부본장을 했던 사람, 총괄부 본부장. 어떤 선거 캠프에서는 부자 붙은 일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음침한 일도 다 해야 되거든요. 본부장은 얼굴 마담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물론 더 중요할 때가 많겠죠. 그러나 본부장은 대외적인 접촉도 많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응달에서 하는 일을 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본부장 자리에 오히려 후보가 자기의 신복을 딱 심어놓고 본부장 하는 일도 감시도 하고 그 총괄 본부에서 돌아가는 집안 살림도 거의 뭐 1시간 단위로 후보님한테 보고도 하고 돈이 필요할 때 이때도 어떻게 조달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실력을 부본부장이 갖고 있을 때가 많은데 아마 김용도 어쩌면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총괄 부본부장을 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건 과거 얘기고. 근데 김용이 유동규 성남개발본부, 성남도시개발본부로 그 유동규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8억 4천만 원을 뇌물로 받았습니다. 8억 4천만 원. 유동규의 증언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때 무슨 사무실에 왔는데 김용이 여기다가 넣고 가는데 여기가 불룩했다 이런 뭐 그때 뭐 이 저 쇼핑백이 뭐였다 쇼핑백에 그 찍혀 있는 인쇄물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그때 김용이 와서 나가는데 보니까 이거 불룩 이제 이렇게 다 증언이 되고 있는데 이때 결정적으로 김용의 변호사였던 이홍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는 이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이홍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민노총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경기도지사 출마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럴 때는 저는 조선일보가 조금 뭐랄까 이 경기도지사 출마까지 했던 사람을 뭐 이모 씨, 김모 씨 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이용우라는 사람이 1959년생입니다. 이 사람은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났고요. 계명대학교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이용우라는 사람이 김용 변호사를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느냐? 알리바이를 대버린 겁니다. 김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동규가 얘기하기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쯤 그 누구누구 사무실에서 김만배 일당 어디 사무실에서 돈을 김용이 와가지고 받아갔다. 이렇게 육하 원칙에 똑 부러지게 증언을 딱 했는데 김용의 변호사라는 이홍우 이 사람이 민노총 사무총장 했던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그때 김용은 나하고 다른 데가 있었어. 라고 거짓말로 가짜 알리바이를 대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위증인 겁니다. 위증. 거짓말로 증언하는 거. 그걸 김용이 시켰으면 위증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역시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노조 민노총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용으로서는 총괄 부부장인데 이 사람은 모셔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재명 선거 캠프하고 민노총의 관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한 사람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용우가 아주 마치마저 적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딱 했더니 이용우가 오케이 해가지고 이용우 이 사람이 이재명의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김용은 검찰이 8억 4천만 원이나 받았기 때문에 징역을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오늘이 11월 20일인데요. 앞으로 열흘 뒤인 11월 30일 날 이달 말일 날 제1심 선고 공판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한번 저하고 같이 보시죠. 김용한테 징역이 몇 년이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위증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판사는 아마도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었답니다. 네, 지금은 아니고요. 네, 누렸었답니다. 그 중국판 틱톡 이 사이트가 있는데 그 더우인이라고 지금 글자 보이십니까? 더우인 저 두자가 떨 두자입니다. 떨 두자에다가 소리음 해서 소리를 떨게 한다 그런 뜻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거기에 이재명 관련 영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나와 있는데 이재명이 단식하고 있었을 때의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단식 투쟁하는 영상이 폭발적이다. 뭐 좋아요가 190만 개가 달리고 댓글도 20만 개가 달리고 그런 영상이 여럿 있다고 하네요. 네. 그게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인기 그룹인 블랙핑크 또 BTS를 중국에 소개하는 그런 영상보다 훨씬 더 좋아요도 많고 댓글도 많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서 인기가 높았었는지 보니까 그것은 그때 단식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이제 그것 때문이었답니다. 당시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아주 클라이맥스에 올랐던 때거든요. 그때 그 중국에는요 어느 정도 반일 감정이 높았냐면은 중국에서 일식당을 하는 주인이 자기 식당을 막 깨부십니다. 이런 일본 놈들, 죽일 놈들, 핵 오염수를 방류하다니.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인기몰이를 했을 만큼 당시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막 올랐었는데 그 물결에 이재명이 얹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좋아요가 막 이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아서요. 좋아요가 한번 눌러졌다 그러면 100만 개가 훌쩍훌쩍 넘고 그렇습니다. 댓글도 수십만 개 달리는 건 그냥 일도 아닙니다. 네, 우리의 10배, 20배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한 것이 과거 얘기가 돼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그때 시진핑하고 기시다
시진핑 주석하고 기시다 총리가 만나서 정상회담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하고 중국도 관계 개선에 나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중국 대중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당 지도부의 향방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때가 있는데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반일 열기가 쑥 내려가면서 이재명 인기도 쑥 내려가는 뭐 그런 모양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